안녕하세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이 농업인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는 또 그런 걸 기념해가지고 법정 또 기념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초코 과자를 선물하는 날로 알고 있어서 요즘 보니까 많은 가게에서도 초코 과자를 팔고 있고 또 어린 학생부터 청소년들까지 많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도 알고 있죠. 네, 이 11이라는 숫자가 이 길쭉한 초코 과자 비슷해서 한 제과업체가 마케팅을 한 게 유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요즘 쌀 소비량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쌀로 된 음식을 좀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11일부터 가래떡데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다란 가래떡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1월 11일 이 숫자를 한자로 표현을 해본다면 열십자와 한일자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흑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성 있는 날이고요. 농업인의 날 좀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도 드네요. 네,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래떡을 나눠 먹는 그런 기사도 봤고요. 또 팬들이 연예인에게 떡을 선물하는 그런 기사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또 초콜릿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떡이나 쌀로 된 음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나눠 먹는 그런 문화가 한 번 더 생겨나기를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올 한 해에도 정말 농업일 하느라 수고하신 농업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생방송 투데이 전북 먼저 투데이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투데이 뉴스 전해드립니다. 농민단체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북도 연맹은 오늘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밥쌀용 쌀 수입 등 정부 정책이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며 정부 수매를 100만 톤으로 늘리고 북한에 쌀을 보내 수급 안정을 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농민의 날을 맞아 농촌진흥청을 찾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민이 없는 농민의 날 행사라며 규탄했습니다.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직불금 추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쌀 직불금을 120억 원으로 20억 원 늘리고 지난해 408톤이었던 쌀 수출 물량을 오는 2018년까지 1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80kg에 15만 1,644원으로 지난 2013년보다 12%, 지난해보다 8% 떨어졌습니다. 전북 지역 체불 임금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체불 임금은 지난 2012년 23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 최근까지는 345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들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도 1,600명이 넘습니다. 군산시가 농촌의 하수도를 정비합니다. 군산시는 농촌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옥부와 군산, 대야, 옥서면 등에 2017년까지 400여억 원을 들여 하수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하천과 토양 오염이 줄고 새만금 수질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진안군을 종합감사해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 48건을 적발했습니다. 진안군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업비 8,800만 원을 낭비하고 공원 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6억 원 가까이 많이 계산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공무원 1명을 경징계, 15명을 훈계 조치하고 11억 1천만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뉴스였습니다.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국민 하루에
밥을 2그릇, 쌀밥을 2그릇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30년 동안 계속 줄어들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밥보다는 빵이나 파스타 같은 서양 음식도 많이 먹고요. 또 인스턴트 식품이 많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변해도 이 훈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새밥, 쌀밥의 그 맛은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성이 담긴 밥상이 주는 그 따뜻함,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에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오늘은 연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죠. 바로 초콜릿 과자를 주고받는 날인데요. 오늘 같은 날 학교 앞 상점이나 마트 굉장히 분주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 초콜릿 과자로는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애타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인에게 딱 좋은 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특별한 식재료인 약혼을 이용한 볶음밥입니다. 요즘 약혼은 웰빙 식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만성질환, 특히 당뇨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산화 효과까지 있음으로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약혼 볶음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혼은 이렇게 반을 잘라줍니다. 이제 땅속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겉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겠고요. 껍질은 굳이 벗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혼의 그 속 내용을 긁어줍니다. 이제 약혼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들을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소와 더불어서 밥을 볶아줄 건데요. 먼저 기름을 좀 둘러줍니다. 네, 약혼을 살짝 익히시면 훨씬 더 단맛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혼을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하트. 네, 달달한 연인을 위한 달달한 약혼 볶음밥 완성했습니다. 연인을 위한 두 번째 음식은 사과 약혼 샐러드입니다. 서양에서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제철을 맞이한 사과,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누구나 좋아할 사과 약혼 샐러드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들어가는 드레싱을 만들어 보는데요. 저는 두부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두부를 좀 넣어주시고요. 네, 올리브 오일을 두부 양의 한 반 정도니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올리브 오일을 좀 듬뿍 넣어주시고요. 네, 간단하죠? 자, 다음에는 치즈를 좀 뿌려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 약혼 샐러드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고 싶은 달달한 약혼 볶음밥과 사과 약혼 샐러드 소개해 드렸는데요. 3월 3일은 삼겹살 먹는 날, 9월 9일은 닭고기 먹는 날, 11월 11일은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먹는 날, 이런 토종 데이를 통해서 건강한 음식도 드시고 또 농부들에게도 보탬이 되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특별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진심을 담은 사랑 고백보다는 이런 이벤트가 참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저런 한상 가득 정성 담긴 밥상을 선물로 주면 100%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요, 이런 이벤트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고백이라면, 선물이라면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햅쌀 같은 경우는 지금 맛이 참 좋을 텐데, 햅쌀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떨어뜨려주는 약혼, 거기에 신선한 과일까지 함께 해서 먹으면 어우, 정말 한상 가득 사랑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또 뭐 연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이런 밥상 선물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잘 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전국을 달린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계절 딱 사색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거기에 맞는 여행지를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 가을이 또 가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생각을 조금 비워낼 수 있는 휴식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을 달린다 이 시간 천년 고찰 영국사로 함께 가보시죠. 깊고 진한 가을 빛깔과 청아한 마음의 울림을 전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도량, 영국사로 함께 가보시죠. 바람, 하늘, 햇살이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내려앉았습니다. 가을이 손짓하는 곳, 천태산인데요. 선선한 바람과 단풍이 반겨주는 가을 산행은 천태산의 백리. 아름다운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활엽수에 그 노을 짙어가는 그 노란빛의 단풍, 그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이렇게 그 맞는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단풍이 뒤덮은 산길을 따라 얼마쯤 걸었을까요? 천태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웅장한 은행나무를 만났습니다. 와, 진짜 크다. 오. 둘레 11m, 높이 31m 이상. 장정 10명이 두 팔을 벌려도 다 안을 수 없는 영북사 은행나무인데요. 가을이면 노란 빛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국사 창건된 게 한 1400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이게 영국사 은행나무가 한 1300년 됐으니까 그 영국사와 역사를 함께 해온 이제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더 웅장하죠. 네. 천년의 역사를 품은 은행나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신비로운 기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산처럼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아기자기한 그런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 많은 골짜기와 그 바위, 그 산 전체가 바위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한 개석들이 많고 오래된 이 모송, 이 소나무가 아주 고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국에 그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자연과 휴식이 있는 고즈넉한 산사. 이곳에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조용하고 고즈넉한 사찰에 무슨 일로 이렇게 다 모여 계시는 거예요? 저희요 여기 템플스테이 왔어요. 가을이고 저희가 또 은행나무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이 되면 또 마음도 그래서 또 휴식도 좀 취하면서 좀 그러려고 왔어요 여기에. 번잡한 생활을 접고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도시 손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곳에 찾아온 사연도 각양각색인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남편도 좀 회사 일로 보면 사업도 이래서 보면 좀 쉬고 싶었고 또 건강에도 조금 무리가 좀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좀 힐링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기대 반, 걱정 반. 지금부터는 오로지 수행의 시간으로 돌아가는데요. 도량 안에 흐르는 긴 침묵.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말없이 걸어야 하는 걷기 명상입니다. 조용조용.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영국사를 넘어 아늑한 봉우리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약 20분, 쉬운 길은 아니었는데요. 드디어 망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이것도 수행 중에 하나겠죠? 힘든 만큼 딱 올라오니까 행복한 기분이 들긴 드네요. 가보시죠. 영국사 동쪽에 자리한 작은 봉우리 망탑봉인데요. 3층 석탑과 넓고 평평한 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명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얼굴에 즐거운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공간에서 나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 걱정과 미움. 모든 짐은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딱 올라와서 지금 천태산이 바라보이는 딱 경치 보셨는데 어떠세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그 천태산을 바라보면서 이 경치를 보면서 이 바람과 함께 같이 느끼는 게 마음이 확 내려지면서 좀 많이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느껴봐요. 진짜 좋죠? 네. 잠시 멈추어 거대한 산의 기운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분은 무슨 일일까요? 잠시만요. 네. 아니 잠시만요. 아니
우리가 지금 걷기 수행을 하러, 명상을 하러 여기 올라왔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위가 흔들리면 시집이나 장가를 갈 수 있대요. 어머. 그래서 못 간 아들, 장가를 못 간 아들 보내려고. 보내버리려고. 근데 흔들리네요. 그래, 흔들려요? 이게 진짜 흔들려요? 네네. 근데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 안 했어요. 그럼 잘 됐네. 이거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시집 내일 갈 수 있을 거야. 흔들면 올해 안에 시집 갑니다. 마음은 산도들 기세였는데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영국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마지막은 해탈과 수양의 길이라는 108배와 함께 했는데요. 돌아보면 후회되는 날들도 참 많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은 깊은 깨달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걸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108배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숫자를 속으로 막 세거든요. 막 열심히 너무 빨리 막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끼면서 하니까 이 나오는 멘트에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다시 뒤돌아보게 되고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영국사의 아침. 유난히 공기가 상쾌한 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영국사 은행나무 앞에서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잔칫날입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예, 우리 오늘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제 올리는 날입니다. 당산제, 예. 당산제가 어떤 거예요? 이제 당산제라고 그러면은 우리 옛날 조상들이 이제 큰 나무나 큰 바위에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사에서도 옛날부터 이제 당산제를 지내왔는데 지역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당산제를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당산제가 시작됐습니다. 숨결이 전해지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6회 천태산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영국사가 함께 준비한 당산제는 천년 넘게 도량을 지켜온 은행나무에 제를 올리는 건데요. 그리고 당산제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 오래된 은행나무에 소원을 적어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소원을 쓰고 계신데 아버님, 네, 은행나무에 걸 소원 어떤 거 쓰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가정의 안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막내딸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장 시급한 희망사항을 써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소원지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저의 소원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꼭 시집을 가고 싶거든요.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은행나무에 저도 이 소원지를 걸어볼게요. 천년의 은행나무라면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산제에 모든 이들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크고 웅장한 은행나무가 품고 있는 넓은 도량. 영국사에는 가을의 풍요와 행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이 천태산에 자리한 영국사, 이 천의 비경 속에 숨어있는 보물 같은 곳이었는데요. 특히 영국사 안에 있는 이 은행나무는
명성만큼이나 정말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천년의 신비가 가득한 이 영국사는요, 비움과 채움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행지라고 합니다. 천천히 걷고 또 소원을 빌면서 또 쓸데없는 생각은 버리고 좋은 생각만 가득 채우는 그런 여행지가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깊고 진한 울림을 준 여행지였죠. 영국사. 저도 꼭 한번 그 은행나무 한번 이렇게 안아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순서는 또 오늘의 화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민경 리포터가 왕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영국사의 은행나무만 보고 감탄만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한 해만 보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환경도 잘 지키고 또 에너지도 아껴야 우리가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경제도 아끼고 또 살리고 또 환경도 잘 지킬 수 있는 왕 중의 왕, 그 선발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떤 왕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적게, 연비는 더 높게, 환경을 살리고 에너지를 아끼는 우리 지역 최고의 운전자를 찾아서 한번 가봅시다.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가 있는 새만금 지방환경청. 입동을 알리는 비소식에도 참가자들의 발길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1등해요? 살 빼고 와야 되나?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어요? 평소 운전 습관과 반대로만 하면 1등 합니다, 1등. 와, 오늘 참가자들 엄청 많네요. 저도 저기 접수하고 오늘 저도 저기 대회 참가하려고요. 그러시다면 네. 번외로 오늘 하루 한번 참가해 주세요. 아, 진짜요? 저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유민경 리포터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되고요. 또 만 21세 이상이면 도민 모두가 접수가 가능한데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혹시 앞쪽에 계십니까? 친환경 운전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온실가스도 줄이고 연비도 높일 수 있는지 그거를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행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지역에 정착시켰으면 하는 환경부와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뜻을 반영한 대회입니다. 경로를 이탈을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말이죠. 성능이 똑같은 자동차가 준비됩니다. 7호차의 예준아 사랑이 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야, 은근히 이게 저도 떨리는데 어떠세요? 지금 떨립니다. 근데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운전을 했는데 저는 친환경 운전왕이 아니라 친환경 남포강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안전운전에 자신 없어서 와이프가 하기로 했습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팀만 참가하는데요. 아니, 그래서 다 저기 동승자가 있는데 저는 오늘 누구랑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예, 참가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잘 몰라요. 누가 함께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저 짝꿍이신 거예요? 예. 아니, 저 어떻게 그러면 일반 참가자이신 거예요? 아니고요. 저는 여기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근무하고 있는 박건우입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안전운전을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 우후후! 자, 타겠습니다. 타겠습니다. 저 이제 가요. 응원해 주세요. 야, 대회야, 대회. 야,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출발! 네, 2번 차량 시동 걸어주세요. 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운전자 교대 없이 제한 시간 안에 주행할 코스는 18km에 이르는 전주와 혁신도시 구간입니다. 보니까 비가 계속 와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는데 빠르게 달리는 일반 자동차 경주와는 다르게 안전운전 우선시해서 참 다행이에요. 맞아요. 이 굳은 날씨에도 이정표가 되어주는 진행 요원이 있으니 또 길 헤맬 위험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운전 어떻게 괜찮습니까? 진호에 너무 자주 걸려요. 그런데 속도 늦춰서 가야죠. 급가속, 급감속하지 말아야죠. 신경 쓰이는 일이 이만저만 아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지금 스무스하게 잘 오고 있어요. 스무스합니까? 되게 코스 마음에 드셨어요? 예. 다시 한번 저기 안전하게 출발! 한번 달려볼까요? 잠깐만. 아니, 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지금 급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세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야 사람들이 멋있다고 그러던데. 절대 멋있지 않아요. 급출발을 하게 되면 연료가 소모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하실 때는 부드럽게 살살 엑셀을 밟아주시면 연료 소모가 아주 적습니다. 13년 운전 경력이 부끄부끄. 민경 씨 지금 내리막길에서 운전하신 거 제가 한 가지 지적해 드릴까요? 잘 왔는데? 잘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려오실 때 가속 페달을 밟고 내려오셨죠? 제가요? 예. 사실 내리막길에서는 가속 페달을 안 밟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만들어진 차들은 내리막길 같은 데서 그 가속 페달을 떼면 연료가 차단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엑셀을 떼고 내려오셔도 충분히 정속 운행과 함께 연료 소모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록 매일 지나는 길, 지나치는 풍경도 새롭게 들어옵니다. 그나저나 이게 가을이라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히네. 좋다. 어느새 힐링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아주 좋았어요. 순위를 떠나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돈도 벌고 안전운전도 하고 일석이조.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남과의 경쟁을 넘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1등 운전자가 되는 오늘의.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에코드라이브가 어려웠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차량에 타지 않았잖아요. 네. 참가자들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죠? 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계가 대신 연료 소모율과 운전 습관을 측정해 주는데요. 예. 와, 지금 뭘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지금 리터당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가 하고요. 가장 일단 우승하신 분들은 연비가 가장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급가속, 급감속을 안 하셔야 우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뜻깊은 시간을 기억할 방향제도 만들어 봅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뚜껑인가요? 환경에 대한 그리고 그 연비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청정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떨리는 시상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2015년 새만금 지방환경청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최우상 1위는 자나깨나 환경생각 팀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수상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죠. 와, 콩그레이션에이션 축하드려요. 아니 어떻게 운전을 하셨기에 와우. 아들이 원래 운전 습관이 좋아요. 네, 차분하고. 엄마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친환경 운전왕이 됩시다. 미연으로 몸살 앓는 도심 환경도, 줄줄이 돈 새는 경제도 살리는 길. 작은 운전 습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 최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범이 되는 게 바로 자동차 매연 가스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동차 배기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그 오염물질이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낭비하는 이 에너지가 환경을 엄청나게 또 많이 오염을 시킨대요. 제가 이 에코 운전을 해보니까 그게 절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급출발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연비가 향상되고 이 배기 오염물질이 좀 덜 나온다는 걸 오늘 TV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뭐 육군 운전병 출신으로서 이 대회 내년에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네요. 함께 참가해요. 제가 사실 남들이 운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신 있게 했는데 제 잘못된 운전 습관 이렇게 들통나는 거 보셨죠? 내년에는 제가 정식 참가자로 제가 대회에 참여를 해서 제 명예를 한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한 운전 습관, 또 환경을 지키는 운전 습관 잊지 않고 꼭 실천하도록 할게요. 네, 안전을 지키면서 환경까지 지키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소식 잘 봤습니다. 유민경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민이 만든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무한한 상상력으로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 진중괴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전국을 달린다에서는 트럭에 음향 장비를 싣고 이 전국을 누비면서 노래로 추억을 들려주는 DJ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은 2016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날입니다. 예년과 달리 조금 포근할 거라고 하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수험생 여러분, 또 수험생 가족 여러분 오늘 많이 떨리실 겁니다. 네. 잠 푹 주무시고요. 내일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20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